여러분 그 케이블 타이라는 거 아시죠? 타이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 이런 거죠. 타이, 묶는다. 케이블은 뭐 줄, 선 이런 건데 케이블 타이 그러면 줄, 선으로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뭐 집안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양쪽 문이 열리지 않도록 좀 장시간 이렇게 묶어둬야 될 때 자물쇠를 쓰기는 뭐하고 그러면 저 케이블 타이로 딱 묶어놓으면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저게 케이블 타이입니다. 그 다음에 왜 집안에서 보면 뭐 컴퓨터 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전자제품 선이 너덜하게 있을 때 그걸 한 대 모아가지고 꽉 묶어놓을 때도 저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으면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끈을 다용도로 쓰는데 우리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가면은 저거 막 이렇게 한 묶음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걸 쓰는데 저게 아주 생각보다요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양쪽으로 붙잡고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저 케이블 타이를 또 어디 쓰느냐? 손을 묶는데, 손을 묶거나 발을 묶는데 쓰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겁니다. 지금 왼쪽에 저 사진은 뭐 테러범이나 뭐 흉악범죄 용의자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군인들이 손에다가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저 케이블 타이를 딱 묶어서 저걸 묶어 놓으면요 수갑을 채우는 거 못지않게 꼼짝을 못 합니다. 아니요. 수갑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묶어 놓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건데 그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 때 북한 어민들을 저걸로 묶어 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 사진 저희가 확대해서 봤는데 물론 겉보기에는 포승줄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왼쪽으로 뭔가 이 플라스틱 검은 띠 하나가 쭉 하고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저게 바로 케이블 타이를 묶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이제 이 경찰 특공대 8명이 저 사람들을 호송을 했는데 경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케이블 타이로 묶지 않았다. 우리가 묶은 게 아니다. 판문점에 가서 보니까 케이블 타이로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케이블 타이를 묶은 사람은 누군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대한 지금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저 케이블 타이를 묶은 데가 국정원이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데는 국정원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군에서는 테러범을 진압할 때 주로 케이블 타이 저렇게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거 케이블 타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케이블 타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불법 시위자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등 뒤로 손을 묶을 때도 케이블 타이를 씁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가 뭐 테러범용으로 쓰기도 하고 불법 시위자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각각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게 정말 모순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뭐냐? 만약에 당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어민들이 귀순할 의사가 1도 없고 이 어민들이 오매불망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그랬다면 뭐하러 손을 묶느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안대를 가리죠? 뭐하러 포승줄을 묶죠? 그냥 손잡고 가면 되잖아요. 판문점까지. 손 잡을 필요도 없지. 뭐 걸어가려도 걸어갈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 그랬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발표했던 것처럼 왜 이걸 묶었냐 이거죠. 이렇게 포승줄로 묶고 케이블 타이로 묶은 거는 몸부림을 칠까 봐. 저항을 할까 봐. 북으로 안 가려고 할까 봐 묶은 것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묶은 주체가 어디냐? 경찰이냐? 통일부냐? 국방부냐? 알고 보니 통일부도 국방부도 경찰도 아니고 국정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시키는 사이에 그 사건의 핵심 주체는 국정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건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요, 민주국가가 된 지가 언젠데 2019년 그것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때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 엠네스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리플루망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리플루망 불어로 송환 돌려보내는 걸 리플루망이라고 합니다. 농 리플루망 그러니까 송환 금지 그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 고문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금지되어 있다. 또 미국의 인권단체죠.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비열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사가 미국이 주축이 된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무려 5차례나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관할하는 건 누구냐면 유엔 사령부입니다. 물론 주축은 미군이고 한국군도 함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처음에 국정원이나 이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이 북한 어민들이 저항을 한다든지 몸부림을 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쪽이 유엔 사령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사에게 국방부를 통해서 모두 5차례나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거절한 이유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위배된다. 한기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대는 반인도적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인권 탄압이 자행이 됐다. 유엔사는 이를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형식으로 비판을 한 셈이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을 위배했다.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강제 북송 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또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소속 김창준, 돈 봉커, 에릭 폴센,
톰 패트릭 전 하원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토에 어떤 이유로든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인 부시 센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법적이다. 참 정말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로 두고두고 한국 국민들이 얼굴이 낯떠워진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중에는 사실은 이러한 국정원의 이 강제 송환 조치에 반발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 A씨 이것 때문에 바로 사표를 내고 국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일이 있었던 건 2019년 11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은 2020년 1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최근에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당시 강제 북송은 문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질 것이다. 과거 정부들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일에 휘말리는 걸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퇴사를 한 것이다.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 그 뒤 후속 보도를 보면은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어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송환 조치 하기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건데요. 알고 보니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선박이 남쪽으로 오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납포도 하지 말아라. 귀순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도 말아라. 그냥 돌려보내라. 그러한 행동 요령을 유관기관에 전파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도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 요령을 만들어서 유관기관들에게 전파를 했다. 원래 이런 문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인데 국정원은 사실은 우리 관할 수역 내에 북한 선박 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새로 만들었는데 북한 선박 인원이 관할 수역 내에서 발견될 때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응 매뉴얼을 보면은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로 송환한다. 그런 원칙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민이 됐든 혹은 뭐 그 누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 바다로 귀순할 의사를 가지고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저는 귀순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오더라도 설령 그러더라도 북쪽으로 몰아내라. 절대 그 배를 붙잡지도 말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지 묻지도 말고 그냥 유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배로 밀어붙이든지 해서 NLL 북쪽으로 몰아내라. 그런 대응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정보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뉴얼 개정 이후 일선에서는 귀순의 귀자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윗선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공 용의점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매뉴얼을 두고 사실상 북한 선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말이 나왔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관 기관들은
문재인 정권의 뜻이 뭔지를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구태여 뭐 이런 대응 매뉴얼, 이 대응 매뉴얼이 내려왔으면 첫 문장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지? 청와대는 지금 무슨 짓을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거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만약 북한 선박이나 북한 어민들이나 그 누구든지 대한민국 수역으로 넘어오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북쪽으로 몰아내버려라.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